안녕하십니까. 조대양 영상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긴축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좀 받는 양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만큼 조금 더 심하게 조정을 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사실 원래 있었던 악재입니다. 거기에 또 휘청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자, 우리 증시도 그에 크게 현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낙폭이 제법 됩니다. 코스피가 1.57% 떨어지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2700포인트를 간신히 지키는 그런 정도. 물론 전저점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문제가 되죠. 코스닥은 2.8%나 현재 급락하면서 전저점 수준까지 곧바로 내려가는 안 좋은 모양새가 됐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렇게 대폭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거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구도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그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일반 개인들입니다. 폭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급 구도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보면 그동안 시장을 떠받쳐왔던 일반 개인들이 계속 악재를 맞고 또 악재를 맞고 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돼서 거의 탈진한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가 됐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보통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정도로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가 대부분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현재 상황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점에서 결코 실망하지 말고 여태까지 잘 버텨왔듯이 계속 버티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종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죠. 시장 전체를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마주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황에 걸맞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어렵다고 하지만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더 떨어질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단계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점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이런 약세장을 맞이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그 행동을 해서는 또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종목으로 봤을 때 포스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걸맞는,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포스코 정도를 매수하는 게 아주 걸맞다는 것이죠. 포스코를 잠깐 현재 언급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막을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긴축이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3월달 금리 인상은 거의 100%고요. 0.25% 정도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하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인데, 과거 미국 증시 역사상 전쟁이 미국 증시를 사단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게 됐을 뿐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태가 2014년도 8년 전에 있었던 당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흔적이 없을 정도로까지 그 미국 증시가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하루 정도 음봉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도 실제 그것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잘못될 염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649 오히려 내려갔죠. 지난 주말에 2.0이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골치 아팠던 건데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물론 장중에 채권 시장은 다소 불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옴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분명 보였고요. 자, DXY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올라간 정도까지는 아니죠.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WT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무려 7원 40전에 내려가서 1191원이나 됐거든요. 증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원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반전됐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정도로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최악의 상태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은 과민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WTI 자, 유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 이었기에 이 자체가 또 대단한 충격이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게 됐지만 지금 현재 시간 약간 약세입니다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 낙폭이 큰 것은 아니죠. 약 10포인트 정도인데요. 다만 일본 증시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있겠네요. 일본 증시가 무려 2.23%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약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추세적인 대형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은 자막을 치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보면 자,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뿐만은 아니고요. 코스닥도 쌍끌이 형태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모처럼 만에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진짜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태다라고 했을 땐 도저히 이런 수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초대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순매수했다는 것.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또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은 단순히 일반 개인들, 동학 개인들의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약세였다. 그렇게 이런 것을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하죠.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조금 더 현재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장중 내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래도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포함될 때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 전락될 소지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섣부른감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은 지나친 과민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이런 약세장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격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약세장일 때일수록 자, 매도 일단 그 악재 현재 시점에서 최대의 악재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매도 즉 그 악재도 어차피 그 피하지 못할 악재라고 한다면 빨리 맞는 게 맞고 한꺼번에 맞는 게 낫다는 것이죠.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라는 것이 현재
적절한 그러한 격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맞아도 한 곳만 맞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에서 터지고 저 종목에서 터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재 갖고 있는 종목으로 계속 두들겨 맞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물론 그 종목이 추세적으로 진짜 문제 있는 종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고 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다른 종목으로 바꾸지 말고 그 종목으로 계속 초저일관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초저일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 종목 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정도, 단출하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그 종목들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냥 복지부동 땅바닥에 배를 딱 깔고 계속 움직이지 않은 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속담, 격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 중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어차피 악재가 뜨문뜨문 그렇게 상당한 시간 간격으로 오면 상당히 지치게 됩니다. 올 때 한꺼번에 오는 게 낫다는 건데 지금 현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격언인데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그런 격언도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어두운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근접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일진데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두들겨 맞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워서 현재 잘 갖고 있었던 종목을 판다든가 하는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되겠죠. 이왕 맞은 김에 계속 맞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환율도 좋아요. 환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시 상황 지금 현재 물가만 좀 높지 웬만한 거시 지표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경기가 좋아야 물가가 좋은 거거든요. 물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긴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시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각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리로 봤을 때 삼성전자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기존 낙폭이 상당히 됩니다. 이미 나스닥 17%, 코스닥이 21% 이미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된 전례가 있었죠. 2015년도 그 당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약 13 내지 15% 정도 조정받고 말았거든요. 그보다 더 깊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때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웬만한 악재로 해서 조정받는 폭만큼은 웬만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반도체가 있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안 빠졌을 거요. SK 하이닉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비견되는 대상인데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종목으로서 시장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삼성전자에 훨씬 못 미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 자체는 좋지만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려우니 그 대표로서 그 물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탄력이 안 나온 것뿐이죠.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한테도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므로 하이닉스가 좋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도 좋다는 얘기고 삼성전자에 좋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에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오늘 약세를 피하지 못했던 반도체 1+3에 해당되는 하나마이크론 또 한미반도체 또 PSK 같은 그런 종목도 오늘은 그 낙폭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종목을 내팽겨칠 대상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풀리면 그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갖고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준이 강도 높은 긴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미 연준 위원들의 전체 3분의 2는 원래 비둘기파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스탠스가 결코 시장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2004년도, 2005년, 2015년도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례를 통해서 상당히 뜻깊은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자칫 강하게 긴축할 경우에 시장 자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코 시장이 망가질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만 해도 현재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주 가변적인 투자 심리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심리 때문에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는 만큼 가변성이 높은 만큼 좋을 때는 또 확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뚝심 있게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언젠가는 아마 3월 중순 FOMC가 있을 때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자세를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조건 낙폭과대주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과대, 우리 종목도 마찬가지죠. 물론 삼성전자까지 낙폭과대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외 다른 종목들은 다 거의 다 낙폭과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까지 갖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 은행주라든가 또 한 가지 뭐 지수방어주나 요새 새롭게 부각되는 게 리오프닝주나 자산주나 이런 쪽으로 굳이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가더라도 한 발 늦은 감이 있고 간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낙폭과대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왕이면 낙폭과대주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세장의 대안으로 가장 들었던 것이 현재 소비주 내지 경기 방어주, 은행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 아니란 얘기죠. 경기 민감주, 어차피 경기는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인데 분위기 때문에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신규 매수한다. 원래 갖고 있는 종목 외에 새롭게 뭔가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고르는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포스코가 괜찮다는 것이죠. 포스코가 괜찮아요. 오늘 조금 더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도까지 빠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한 27만 원 근처면 좋을 텐데 28만 4천 원 정도는 포스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적으로 낙폭 과대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PBR이 0.4배도 안 되고요. PER도 4배 내지 3.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정도 좀 괜찮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약세장에서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등이 있습니다. 당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것을 금기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종목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그렇게 된 상태, 현재 맞이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감당해야죠. 지금 이제 와서 종목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약에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빈번한 지금 현재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 저 종목을 빈번하게 교체를 하거나 동일 종목에 대해서 계속 빈번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됩니다. 악화 일로를 걷는 그런 선택이 된다는 거,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현재 내 종목,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되겠죠. 또 SK스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인데 많이 빠졌고 가만히 보니까 더 빠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에 추격해서 매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왕 갖고 있는 김에
지금 현재 그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시라고 한다면 더욱더 뚝심 있게 그 종목을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죠. 추격 매도 쫓아가면서 추격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이런 장세, 최근 장세 그나마 우리 증시에 투기적인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있다 하더라도 별게 없죠.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편적으로 약세장에 투기적인 종목들이 횡행을 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빠지는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향후에 그런 종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투기적인 종목에 빠지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투기적인 매매, 지금 현재 내 종목이 나쁘다고 해서 당장 뭔가 손에 잡힐 듯한 투기적인 인기 종목에 들어갔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방어, 지수방어 관련된 경기방어 또 지수방어주를 굳이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낙폭과대 종목이면서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며 경기 민감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관점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빚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미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절대 앞으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특히 약세장에서 강세장에서도 비슷한데 어쨌든 약세장에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지키고 현재 뚝심 있게 현재 우리 종목은 더군다나 뭐 어차피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초지일관 밀어붙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막감을 할까 하면 포스코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장세에서 실적에 나쁘지 않고 물론 실적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건데 2분기 때부터는 열연 강판이나 냉연 강판 또 뭡니까 일반 철근 건설용이죠.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이 차례대로 인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원재료가 철광석이나 어떤 연료탄 가격도 조금 안정될 소지가 좀 있죠. 물가와 관련해서 그들 철광석이나 연료탄 등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 해서 실적 즉 그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1분기까지는 저조하지만 2분기 때부터 점차 회복되면서 3분기, 4분기 때 다시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는 괜찮고요.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은 워낙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PER이 너무 낮죠. 4배 이하입니다. 그리고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자산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0.4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아무리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종목이면 PBR은 0.7배 내지 0.8배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그걸 다 그것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0.6배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PBR만 따져서도 한 50만 원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너무 쌉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봤을 땐 낙폭 과대주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며 중국 경기하고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 경기가 아마 빠르게 회복될 소지가 중국의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그 전처럼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보통 뭡니까 은행주나 또는 보험주나 소비주, 유통주, 백화점주죠, 뭐 여행주, 리오프닝주라고 그렇게 부각되기도 하는 그런 파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쪽에 초점 맞추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포스코가 그에 해당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경기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하면 실적도 좋아지고 낙폭 과대인데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이고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낙폭 과대의 주이기도 하거든요. 한때 40만 원 넘어갔기도 했다가 지금 28만 4천 원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약 38만 원
38만 원 정도면 기대 수익률이 적어도 25% 이상은 될 겁니다. 25%,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본다면 그 기간 내에 그 정도의 수익을 내면 상당히 양호하죠.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서 만약에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포스코 정도로 매수해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현재 내 종목 삼성전자든 뭐든 네이버든 또 SKC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이든 또 대주전자재료 등등이 있죠. 또 반도체 중소형주 스몰캡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 신기술주 위메이드나 또 다날이나 또 낙폭이 심한 또 DOE도 부분주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